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인데요. 올해만 벌써 4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참 징글징글한데요. 이재명 대표가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쩔 뻔했을까요? 정권의 위기의 순간마다 자동으로 꺼내드는 이재명 검찰 소환 카드. 이제는 너무 자주 써먹다 보니 약발도 들지 않는데요. 그냥 또 눈 가리고 아웅.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보겠다는 꼼수일 뿐입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7일 다시 한번 검찰에 출석하는데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위례신도시 의혹 조사에 이어 올해 들어 4번째 검찰 조사입니다. 이번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인데요. 이 돌림노래 같은 되돌이표 수사는 대체 언제쯤 끝나게 되는 걸까요? 검찰은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씨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김인섭 씨 등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 비서관도 조사했다며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용으로 바꾸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채 민간업자에게 개발을 맡긴 책임자가 이 대표라는 건데요. 이에 이 대표는 정치 수사이자 국가폭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도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건 국가폭력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직격했는데요. 정권 위기 때마다 야당 대표 수사로 뒤처리 전담반 자처하는 정치검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 잼버리 대회 파행 등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위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다시 한번 구원투수로 나선 것입니다. 이번 소재는 백현동입니다. 대장동으로도 성남 FC로도 안 되자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더니 김성태 봐주기 의혹과 이화영 전 부지사 강압회유 논란으로 난항을 겪자 이번엔 백현동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재만 바뀌었을 뿐 진부한 수법은 그대로입니다. 카더라식으로 언론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가며 공부를 떼고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을 반복합니다. 소환조사 계획 같은 수사 정보를 언론에 미리 흘려 범죄자로 낙인 찍는 못된 버릇도 여전합니다. 수사와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영장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절차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선 진상규명은 제쳐둔 채 여론 재판용 망신 주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수사기관들이 충성 경쟁하듯 조작 수사 경쟁을 벌입니다. 검찰이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반입니까? 국정위기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하라고 검찰에 그런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소환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고형곤 제4차장 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 수사 1부 엄희준 부장검사, 정일권, 최재순 부부장까지 검찰에 경고합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3번이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카드 돌려막기식 수사를 반복한다고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에 돌아갈 것입니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도 문제의 부지는 8차례나 유찰됐고 국토부도 공문을 보내 용도를 바꿔서라도 땅을 제대로 팔아야 한다고 재촉했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연초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사업 대납 의혹 수사도 최측근 정 전 실장 조사까지 마치고 이 대표 조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장동 의혹의 최대 쟁점으로 측근들이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428억 원의 약정설 역시 검찰은 여전히 수사 중이란 입장입니다. 대체 이 영화 같은 시나리오는 누가 쓰고 있는 걸까요? 그때그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수정되며 한편의 코미디 같은 자작극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젠 아이템마저 떨어져 국민의 관심도 없는 내용들을 재탕, 3탕, 4탕으로 끓여 우려내 결국 맹탕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조, 10조를 보면 1조의 목적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방송통신위의 독립적 운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10조에 방송통신위원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결격 사유 중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3년 이상 지나야만 자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동관 씨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위원은 비록 아닐지라도 고문을 맡았었고요.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의 특보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법의 취지를 보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결격 조건을 만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법의 취지를 보면은 이동관 씨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은 지명은 사실상 저는 굉장히 위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실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필모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애초부터 위원장이 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고문을 맡았기 때문에 인수위 위원 퇴임 후 3년간 방통위 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방송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야당은 국회 차원에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인 국힘당은 청문회에서 따져 물으면 될 사안이라고 우겨댔습니다. 경론 끝에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18일에 열되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맡길지는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또 국힘당의 생떼에 밀리고 만 거죠. 방통위법에 정확하게 명시된 자격 조건을 왜 유권 해석까지 받아봐야 하는 걸까요? 애초부터 이동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이 될 자격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냥 지들 마음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쯤으로 방통위법마저 무시하고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데요. 법과 원칙을 부르짖던 자들이 정작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있습니다.